구제역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동물 감염병. 올해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인근 농가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안 터지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다 농가 체계적으로 그냥 해서 돈 깎는 거 아니에요. 오리가 이토록 눈총을 받는 이유는 뭘까?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의 문제점을 찾아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들려옵니다. 농촌사회학자로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사회학자 정은정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 AI입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청북도에 발생한 AI의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들여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숙과 삼계탕으로 보양식의 상징이었던 닭고기. 그런데 언젠가부터 온 국민이 사랑하는 외식 메뉴가 됐습니다. 끼니부터 안주와 간식까지 다 되는 치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예. 농촌사회학연구자 정은정입니다. 예, 충주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한만혁이라고 합니다. 네, 보은에서 산란계 농장하는 정준우라고 합니다. 예. 우리 정은정 작가님은 저희 입장들 잘 대변해 주셔서 팬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요. 지금 AI가 이 10월 19일부터 발견이라서 특히 충북 지역에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내륙 지방 쪽으로 심하게 네. 퍼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조용했던 그 청주 지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보다는 속도도 빠르고 시작도 빨랐고 전파 속도도 빠르지 않나. 청주시 미원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올가을 이후 청주와 충주, 진천 등 9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오리와 닭, 메추리 등 78만여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 현황을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첫 발생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살처분 당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르던 동물들을, 가축들을 이렇게 갑자기 국가가 다 처분해라라고 했을 때 그 생산자로서 어떤 심정들일지. 저희는 이제 2020년, 21년도 시즌에 21년도 3월 11일 날 이제 걸렸습니다.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거 보면 정말 충격이 너무. 직접 이제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일 것 같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생산한 그래도 매일 얼굴 맞대고 보는 동물인데. 그리고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못 볼 짓이고 못할 짓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살처분하는 경험은 없지만 저는 제가 잘해서라고 생각 안 해요. 단지 지리적인 위치, 운이 좋아서. 운이 좋고 약간 이렇게 고립된 농장인가요? 주변에 이렇게 조금. 보은군에 저희 KG 농가는 저희 하나밖에 없고. 11월 27일 기준 전국 가금농장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은 이미 9곳의 농장에서 발생해 타 시도에 비해 빈도가 높은데요. 충북 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는 미호강을 비롯한 하천 주변에서 주로 발견됐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하는 철새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이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측할 수는 없을까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가 전염시키는 조류 급성 전염병입니다. 예측을 하면 조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가둬둘 수도 없고 어디로 몰아버리면 그 몰아버리는 것들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동하는 철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으니 어떤 수동적인 방역이라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농장으로 예찰 가는 방역관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가금류 농장을 정기적으로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농장에 가기 전 거점 소독소에서 소독은 필수입니다. 오늘 어떤 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최근에 미호강 인근에서 농장이 발생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호강 3km 일대에 있는 농가들을 지금 한 번씩 다 검사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뭐 한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취재진도 방역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충북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가금류 농장마다 초긴장 상태. 오늘도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농장주의 요청이 있어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농장 트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장주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폐사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역관들이 닭의 폐사 원인을 찾기 위해 주둥이와 항문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여기 옥상에서 오리 농장 나왔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농장 반경 농장이 없고 2.9.8kg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여튼 직선으로 따지니까 그런데 그것도 반키로 상경은 또 뭐 방역 기간 안에는 또 뭐 닥치라고 시킨다고 그러고. 인근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출하도 못하고 보상금까지 깎여 농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행여나 방역 수칙에 어긋난 것은 아닐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뭐 걸린 사람은 뭐 정부에서 그냥 뭐 그런 거 수칙 안 지킨 거 뭐 규정 어긴 거 이제 따져가지고 다 깎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 걸린 사람들은 이제 여기 매몰시키면은 몇푼 못 받지. 좀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니까. 하여튼 내년 아주 겨울만 되면 징그러워 죽겠어, 징그러워. 그러니까 오리 농장들을 지금 심한 지역들은 그 휴지기 하잖아요. 겨울철에 오리를 다 키우지 말게 하든가 그러는 수밖에 없어. 오리만 안 터지면 문제가 없잖아요. 되게 오리 때문에 다 거기서 전염되는 거지. 결국 오리 농장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옮기는 원인으로 오리가 지목되곤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오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것일까? 가금류 수의학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특히 또 이 충북 지역은 다른 도와 틀리게 전남도하고 충북 또 전북도는 오리 사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죠. 다른 도에 비해서는. 닭에 만약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감염이 됐다. 그럼 닭이 죽어버려요. 근데 오리는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리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공생관계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리는 죽이질 않아요. 한 번에 12,000km를 이동한다는 철새. 여러 나라를 지나오면서 경유지마다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기후와 환경에 적응한 나머지 텃새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철새가 여기서 그냥 텃새화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남아있어요. 텃새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걔네들끼리 이제 바이러스를 돌아다니죠. 지금 오리 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골프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오리들이 남아있어요. 여름에도. 그러면은 걔네들의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그거는 문제가 생기죠. 그건 검사를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오는 바이러스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변하는 게 아니고 야생철새가 갖고 오는 바이러스가 변하는 거거든요.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 함께 변하는 바이러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살처분을 한 오리 농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검사했더니 H5N1 형식이 균이 검출이 돼서 바로 살처분을 당일날 살처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문제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거를 설치를 해놔서 농장에 딱히 갈 일이 없죠. 문 열고 닫고도 핸드폰으로 가능한 상황이라 치료 자체를 해야 한다고 자꾸 찾아오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공무원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제발 좀 찾아오지 마라.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자리에 있고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결국 확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보통 흔히 알기로 뭐 철새가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농장 관련해서 약간 건축법을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든 아예 지붕을 다 틀어막을 수 있게 그러면 살동을 쏴도 그나마 안전할 거 아니에요. 들고양이나 하여튼 그런 거 너구리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희는 울타리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게 있다고 해서 못 넘어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울타리를 너무 높게 세우면 환기가 안 되잖아요. 환기가. 예, 그러니까 또 무작정 높이 담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오리 농장이 많은 충청북도 지역 사정에 적합한 방역 대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농장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방적 살처분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에 보면은 오리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제 1kg까지 오리에 한해서만 살처분을 하도록 처음엔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축종이 발생을 해더라도 1kg까지 살처분을 하되 6개는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북이 화상하고 오창 쪽이 이 보호지역에서 계속 발생을 옆 농장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발생 건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에서 3km 내에 있는 농장의 경우 일주일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가능하면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올해 11월부터는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이제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시죠? 우리는 방역시설도 좀 취약하고 농가도 방역의식도 좀 약하고 그래서 지금 보상금은 이제 가축이라든지 사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지급을 하는데 좀 감액을 합니다. 저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2016년에 그때 보상금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1년 동안 휴지기제를 하면은 저희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상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소독이라든지 살처분할 때 살처분 비용, 매몰 비용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휴지기제를 실시해서 발생을 안 하는 게 훨씬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축사를 비우게 하는 휴지기제도 오리 사육을 포기해 살처분을 피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휴지기를 하면 다음 내년엔 페널티를 먹어요. 페널티를? 입식이 제일 늦어요. 뒤로 밀리고 그리고 순번 자체도 밀리다 보니까 회전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부터 휴지기를 할 집이니까 8월 이후에 또 입식이 또 늦고요. 아, 8월까지 가나요? 보통 휴지기 하면은 빨라야 5월 초이요. 오리 키우고 있는 동안 오리 농장은 거의 기린이에요. 이런 페널티는 무리한 방역 지침에서 시작된다고 농민들은 하소연합니다. 농장 입구에 소독칸을 설치하고 통로와 울타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물망을 비롯한 농장의 모든 시설이 방역 지침 점검 대상인데요. 시설 투자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보상금을 감액하는 조항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농약은 20%를 깎고 들어가요. 전시 이런 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따라서 몇 프로 이제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CCTV를 다 확인해요.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반상을 찾는 거예요. 걔네들이 와갖고. 이제 그거 하나 이제 뚫려있으면 그거 사진 찍히고 그걸로 감옥이에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거 하는
농민들은 가축별로 방역 지침이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21년도에 그때 살처분 됐을 때 그때 이제 미흡사항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울타리입니다. 농장 주변의 울타리. 예, 저기 그 철새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거. 예. 저희는 이제 철새들이 하늘 날아다니는데 울타리를 왜 치느냐. 그렇죠. 사실은 이거 돼지의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들이 나온 정책이거든요.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울타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들짐승이 바깥에 싼 거를 옮겨 다니지 못하게 막는 거다라고 이렇게 대변을 하더라고요. 저희 당했을 때 이제 그 역학조사관이 나옵니다. 전 2가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1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걸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걸었던 것들이 살처분 보상비의 삭감 기준이 됩니다. 너 방역활동 안 했으니까 깎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울타리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험실 안에서 만든 그런 기준이죠. 기준인 거죠. 현재의 방역 정책은 농가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방식이에요. 정부에서는 우리는 방법은 이래 마련해놨으니 니네가 이거를 지켜라. 아주 두꺼운 그 자료집을 주죠. 근데 대신에 농장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이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역이 있을 거거든요. 가축의 특징이나 사정은 들여다보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감액 기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한적한 장소를 찾아 하천변에 농장을 지었지만 철새들이 자주 나타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조건을 더 충족하고 말았습니다. 영세양 농장과 농민들에게만 방역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금류의 백신 연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는 없을까요? 국민들의 식량을 확보하고 가축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지만 전문 인력이 갈수록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제역의 경우에는 백신 때문에 많이 피해를 줄였다고 들었는데 구제역은 소, 돼지 거기다 접종을 하면 되지만 닭은 사육기간이 너무 짧은 거, 너무 긴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잘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산업은 커지는데 이쪽에 필요한 연구하는 사람 또 이쪽에 그 수의사, 가금 수의사라고 하거든요. 조류 수의사, 가금 수의사인데 숫자가 없어요, 요새는. 수의사뿐만이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가축 감염병을 진단하며 시료 채취와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방역관들. 하루 종일 실험실에서 수많은 시료를 분석하느라 바쁜데요. 평소보다 3-4배 많은 업무 때문에 주말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제 터지거나 이러면 사실 힘들죠. 정말게. 그리고 아무래도 정밀 검사다 보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주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 그런데 이들 말고도 농장 안팎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축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최일선에서 방역 활동을 하는 방역사들입니다. 인력이 그럼 몇 분이나? 지금 14명. 진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이서 하시고 증평이 2분, 괴산이 2분. 사실은 뭐 저희가 기존 업무에 초동 방역을 나간다거나 뭐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충북 지역에 주 단위로 발생하고 있어서요. 앞에서 통제초소에서 외부인이 뭐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오염물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 앞에서 소독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 24시간 거기 앞에서 근무 쓰고 있거든요. 아, 24시간이요? 예, 차에서 초소를 설치한 다음에 차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농장 소독부터 차량 소독, 초소 근무, 가축 살처분까지 모두 방역사의 몫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중요 업무임에도 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는 속사정. 다른 공공기관에 비교해 이직률이 매우 높은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질병들이 갈수록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 방역사뿐만 아니라 가축 방역 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사실은 인력들이 충분히 수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들이 제대로 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직을 하고 다시 채용이 안 되는 이런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방역사의 발에 가축들의 안전이 달려있지만 정작 그들의 노동 환경은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을 살처분할 때마다 극심한 감정 노동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각 농장으로 전화해 가축 상태를 점검하는 예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축 전염병 때문에 살처분이 나거나 어떤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될 고통에 대해서 사실 도시 사람들은 거의 상상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이번에 이런 AI가 게다가 이번에 좀 고병원성이어서 상당히 좀 긴장도가 올라가는데 계란값과 치킨값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기르는 사람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근본적으로 덜 죽이고 그리고 또 안전한 계란, 안전한 축산물 먹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요구하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정책을 만들 때 좀 저희 얘기를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게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닙니까? 방역적인 부분도 약간 그거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랄까요? 저는 그냥 이 질병을 코로나처럼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 부분 인정하고 방역적으로 문제가 될 거 뻔히 알면 적어도 방역 예산 늘려서 생석회라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소독약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쨍잔이라서 이렇게 콜라지만 비로 AI의 극복을 위하여. 예, 정말 무사하게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한 번의 혹독한 시간이 될지도 모를 겨울.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늘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소떼. 미운 오리 새끼의 심정을 대신 토로하는 듯한데요. 예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앵마기 역할을 했던 소떼. 가축의 질병은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의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오리가 미움받지 않도록 통제 가능하고 일원화된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2년 겨울 소떼를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품어봅니다. 닭과 오리, 국민들이 참 사랑하는 먹거리이죠. 국민의 건강과 생산자들의 복지, 그리고 우리의 식량 주권을 위해서 가축 방역 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